한온 시스템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9.2%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64%가 감소했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문에 성과평가는 통제다라는 말을 추가로 좀 넣습니다. 이게 뭐 외부에서 뭐 통제하겠다 이런 개념의 뜻은 아니고 사실 그 경영평가 성과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 기업이 목표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통제다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만은 통제라 하면은 조금 좀 강한 면이 있고요. 관리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자재 관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으로서 요 위의 내용 결론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재료비 상승률에 비해서 제품 판매 가격을 낮게 인상이 되었다. 말을 제가 좀 어눌하게 썼네요. 또는 원재료비가 하락했다면 제품 판매 가격은 더 하락했다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스루풋 손익으로 두 가지 방향을 일단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게 스루풋 회계의 장점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대비가 12%로 더 증가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원재료 가격이 12%가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그거에 비해서 더 못 올렸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그 손익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스루풋 회계의 장점이라고 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0.9% 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률은 1.9%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하락했다는 거로 이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결국 매출은 증가했어도 실속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운영 비용이 이제 9.8%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손은 아니지만은 적자는 아닙니다만 1.04로서 전년 동기보다 0.0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성이. 영업이익은 15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46억 원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데에서 뭐 46이 무슨 대수냐 하지만은 그 내부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경영 성과라든지 연말 보너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200억 영업이익과 150억의 영업이익은 그 심리적으로 매우 큰 그 심리적인 그 충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손실회피 심리에서도 이익의 증가에 대해서는 그런갑다 하고서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50억이 만약에 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 50억에 대한 임팩트 그 심리적인 충격은 50억 올랐다 하지만은 50억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100억 이상의 충격이 온다는 게 심리학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그 거의 뭐 45억이 실제 이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임팩트가 좀 있게 되는 얘기죠.
오래간만에 요거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조금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제가 분석하는 게 스르프 회계하고 원가압 회계의 손익 내용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재고 자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넘어가기 전에 원재료 가격이 회사가 공시한 그 내역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2.3%가 지금 하락한 거로 단순 평균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그 원재료 구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완성차 메이커에서 그랬겠죠. 그 보통 이제 그 납품 단가를 결정할 때 그 브렉다운 해가지고 그 브릭다운이라고 그러죠. 브릭다운 해가지고 견적서를 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리 그 뭐 이렇게 이 거짓말로 그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그 오랜 동안 그 해온 거라면은 그 다들 그 귀신 같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뭐 많이들 그때 이제 써먹는 얘기들이 이거 왜 선수끼리 이거 왜 이래? 응? 자 그대로 가져와 봐 당신네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올라간 그 단가도 있지만은 그 제품 뭐 그 크게 또 그 깎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원재료 하락값보다는 더 깎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손익계산서 나온 거가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그 신뢰성 있게 조금 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가중평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기가 좀 우리가 지식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거 그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으로 오면은 또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분기에는 왜 그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출이 그 반기에 한 1조가 넘는 회사면은 이거 예의상 좀 이 국격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의 가오가 있지 말이죠. 이걸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요거를 가져와서 한번 역산으로 풀이를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르프 분석은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할래다가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나름대로 그 범위가 신뢰성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재고들을 뽑아냈습니다. 이 반기 말 재고를 요거는 전년도 반기 말 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연중에는 재고들이 쭉 증가했다가 연말에 그 재고를 줄이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3, 4분기까지는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가 야 이대로는 다 판매가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말에 재고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메시지를 또 좀 던지고 싶어요.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이건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은 재고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근과 같이 공급사슬 디커플링 시대에 생산 영업 물류의 책임 소재, 이것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소재가 분명해야 된다. 물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동등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해온 건데 그 로지스틱이라는 게 이제 원래 그 병참 용어인데
이게 이제 군대 이 전략 전술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로지스틱이란 게. 그 옛날에 뭐 그 경영의 로지스틱이라는 용어를 이제 써보기는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생산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영업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그 제3의 이익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로지스틱, 물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물류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아서는 더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의 그 미국이나 요즘 돌아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면은 로지스틱이 매우 그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되고 있을 거예요. 조직은 반기보고서의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적용 WCA를 역산 풀이했다. 라고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재고자산 명세표에 보면은 요 똑같은 금액을 플러스로 했죠. 그러니까 비성분 쪽에서 매출원가의 그 논리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쪽에서 비성분에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원재료의 그 사용 및 상품 매출원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원재료가 안 들어가요. 또 상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상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 그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가정을 하고 스루풋은 말하자면 손익을 산출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9.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소수점 한 자리로는 0.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0.5%가 원재료비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그 총 제조 원가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아까 한 단순 평균이 2.3%인가 내려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 그 제조 비용 속에서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진 근데 않게 되네요.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외부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재고자산 명세가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오차 그 분석에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인상기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더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게 총 제조 비용하고 판매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조금 이제 그 분석 그 갭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는 것은 제가 맞힌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비교하는 게. 인건비가 이제 91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2231명, 상반기 평균 임금이 4천만 원, 그러면 연간 한 8,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완성차 메이커가 보통 1억대가 된다고 한다면 또는 9천만 원대도 되긴 하는 기업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보다는 조금 좀 덜 받는 거니까 어떤 그 계층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대기업, 중소기업. 근데 매출이 1조 5천억이나 하는데 한원 시스템이 그 월급을 더 못 올려주는 그런 월급을 올려주려면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완성차 메이커들이 그렇게 또 가격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겠죠. 그냥 납품해서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무려 그 276.2%가 올랐는데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때는 뭔가 그 영업에 큰 무슨 이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외부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이 9%뿐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지급 수수료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용역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매 수수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생겼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이제 또 많이 나가게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갭이 발생할 때는 이거를 추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외부에서는 뭐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크게 올랐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니들 당신들 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갭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는 이것도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6개월에 15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연간 한 30회전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매우 그 재고 관리를 잘하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재고가 거의 없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재고를 또 줄이는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하니까 수르풋율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건 판매 가격이 더 깎였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생산성 이미 나온 거 이제 집계, 성과평가 쪽에 이제 집계를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뭐 참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형자산 회전율을 따질 때가 있는데, 유형자산 회전율은 또 좀 많이 돌렸다. 이게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게 이제 감가상각비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그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말씀드리고, 요거 임팩트란 것은 미래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가치로 형성된다. 그러면은 그 미래가치란 게 뭔데? 그러면 재고 회전율하고 스루풋 곱하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저는 그 재고 회전율 하나만, 한 놈만 패는 놈이니까, 제조업에서는. 근데 6.5% 다운됐습니다. 그럼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차이가 납니다. 0.71로써요. 요게 이제 그 지급 속도가 본인들의 그 수금 속도하고 갭이 이렇게 그 좁을수록 좋은 회사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위에 제가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써놨네요. 수금이 완료되기 전까지 실제 돈을 번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그 스르풋 손익도 그러면은 돈을 다 받은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게 원가 회계의 차이점은 드러냈는데, 이게 재고 회전이 15회전 했는데 수금은 2.5회전뿐이 안 했다 그러면은 납품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납기에 맞춰가지고 완성차 메이커의 생산 공정 스케줄에 맞춰서 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수금은 더럽게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돈을 늦게 받으니까 납품협력업체한테 자기네들도 돈을 늦게 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으로 넘어갈수록 항상 그 자금에 딸려가지고 이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들이 늘어나고 뭐 이런 이 먹이사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기업이라고 그러면은 협력업체한테 이 대금 지급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돈을 빨리 줘야 또 납품 단가도 더 깎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깎는다기보다도 고마워서라도 단가 인하해 드릴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3,1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550bp는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매우 가치가 높은 회사로 그래도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그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 날라갔습니다만은 그 장부 가격보다는 5배 정도 지금 더 실제 장부 가격은 한 1조뿐이 안 되는데 5조 5천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뭐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최대 지주냐 이렇게 봤더니 한행코 오토홀딩스 유한회사.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다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거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16.82%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71.2%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으면은 경영권이 무너진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 그게 물론 사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배주주들이 그 한국 타이어 개통, 한앤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돈을 계속 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어가네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연간 매출액은 스루프 측면으로서 접근을 했은 내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단품 납품이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완성차 메이커한테 하나에 그 317만 2천짜리 견적을 냈는데 협상을 잘 해가지고 315만 원에 납품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300만 원짜리 납품하는데 만 원도 안 남는다. 이게 말이 되냐? 완성차 메이커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아주 진짜 진솔되게 있는 데이터 그대로 양심적으로 냈으면 아니 그냥 요 가격대로 그대로 그 좀 납품 좀 받아주지. 구매하는 사람 얘 깎는 게 전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냥 부풀려 가지고 견적을 낼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부풀리지 않고 견적을 낸다는 전제 조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풀려서 견적을 내면 결국 서로 간에 불신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이키드하게 빨가벗고 야 우리 이래 이러니까 당신들 보면 알잖아. 이거 줘야지. 이런 식으로 협상을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실업률 23.1%뿐이 안 돼. 그 팔아가지고. 이것도 안 올려줄 거 아니야. 근데 깎인 거 그대로 간다고 하고. 그 대신 내부적으로 깎였으니까 이 판매량을 조금 더 달라.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연간 31회 전 22.4%만 증분시켜달라. 그럼 매출은 한 4% 정도 증가하는 거로 해가지고 4만 천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진율이 크게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뭐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요 3조 3천억을 했는데 413억 원 벌었다. 요거 조금 좀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려면 이제 판매 가격을 결국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려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한원 시스템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